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목소리 좋아서 고맙습니다. 네, 이 사주는 개해정사 갑신 기사가 됩니다. 제가 먼저 보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분은 정사가 월이 돼 있고 갑신이 일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실살이고 그리고 일주는 갑일인데 정사는 어떤 거죠? 식상이죠. 그래서 관과 식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사신형살이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추리를 해나가느냐. 여기는 이제 이승영 선생님이 추리한 것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해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제일 다른 데서 어디서 볼 수 없는 묘한 글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러면 갑기합과 사신합. 그런데 사신합은 무슨 합이라고 그래요? 형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간과 합을 하고 지지와 형하는 것을 골랑도화라 그래요. 골랑도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사주 추명가라든지 뭐 사주 보는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골랑도화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성병을 알아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난잡한 남녀 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일단 그것이 있으니까 이 여자도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이 있고 상식이 아주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안 했지만은 실제로 이석영 선생님의 글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12신살이 많이 나옵니다. 12신살 중에서 여기는 해묘미생이 사가 역마살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삼합의 첫째 글자가 지살이고 첫째 글자에 충이 되는 해묘니까 해니까 해에 충이 되는 사가 역마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중에서 사중에 남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이 되고 역마성을 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쭉 해석을 해놓는데 제가 이렇게 간합지형을 했고, 그 다음에 관살이 사신형을 이렇게 해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의 명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역마관합했으니까 이 관이 합을 했으니까 이석영 선생은 이렇게 국제 결혼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역마지살 놓은 여성은 해외 출가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사실은 이 굉장히 이게 이제 보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렵다 그러는데 이럴 때는 빨리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자기의 남자와 또 자기의 그 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역마살을 가지고서 신도 사실은 역마살로 봐요. 인신사에는 대개 역마살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신중의 임수 자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검둥이 남자들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석영 선생님 그때 당시 볼 때는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네, 이제 스님 이제 해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여자 분사인데요. 사주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저는 쉽게 보자. 그 사주의 그 특징을 이렇게 탁 잡아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잡아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원령제강의 법칙.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이 언제냐, 그 계절의 원령이 뭐냐를 이렇게 간파하는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이 사람 몇 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4월에 태어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제가? 네, 놀러 다녀야 된다고. 놀러 다녔는데 인신사회가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은 놀러 다니는 폭이 어때요? 넓죠. 구체적으로 노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 4월에 정화를 띄웠죠. 4월에 정화를 띄우니까 화왕, 화가 원령을 얻었으나 아주 더운 계절에 화가 원령을 얻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간목일주니까 금의 조력을 받은 수로서 조우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론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일반론적인 원칙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사진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게 한 20년 차까지는 사주가 안 보이다가 20년쯤 넘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 사주는요. 신강, 신약, 원령을 떠나서 연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충하고 있죠. 일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합하고 있죠. 아, 이 사람은 30대까지 고향 떠나서 열심히 30대 중반까지 놀다가 30 이후에 고향 들어와서 살겠구나. 그죠? 전반기는 천극지충, 방랑자의 삶이에요. 그죠? 뒤에 가면요. 합해가지고 뭔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아시죠? 앞에는 연월은 상충하고 일신은 상합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 여자 이제 남편궁 한번 볼까요? 남편궁 신금이죠. 신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쌍사와 합하고 있죠. 그죠? 신금이 사신합 사신합 어떤 쪽이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네? 둘 다 남편이죠. 둘 다 남편인데 첫 번째 남자 사신합한 사신합한 그 첫 번째 남자는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사회축으로 날아간다고 써 있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뒤에 만나는 사화라는 남편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행복하게 산대요? 네,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갑기합하고 사신합하고 일가는 기토를 바라보고 있고 지지 신금은 사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원왕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 후반 이후에 사신합이 작동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죠. 근데 그 남자의 모습이 어때요? 이 남자도 사화니까 놀러 다니죠. 화끈한 분과 사시겠군요. 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의 일간의 의향과 관련되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주는요 어느 쪽이 세력을 얻었어요? 목화가 세력을 얻었냐면 금수가 세력을 얻었나요? 목화가 세력을 얻었죠. 그러면 목화가 세력을 얻었는데 이 신금을 제어하는 사주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네? 제어한다고 그러면 제어는 되는 거죠. 제어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제어가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은 갑기가 합해서 갑기가 합했는데 일간이 하고자 하는 바가 기토와 합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재성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재를. 근데 기토는 아래 기사일지니까 사화를 통해서 신금을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어가 돼요? 협제. 얘가 일로 갈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화가 이쪽과 접하는 사해충에서 얘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다. 그래 제어가 안 된다는 건 이 남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다. 그럼 사실 다 본 거예요. 너는 2번 결혼하는데 첫 번째 남자는 어디 조선 땅이 아닌 아주 멀리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져서 30대 후반에 뒤에 만난 사화랑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남자는 네 말을 안 들을 거야.